상구알. 이제 마지막 상구효입니다. 항용유에는 하위하오. 높이 나는 용이 후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재활. 귀무이하며 귀하기는 하지만 자리가 없으며 위가 없으며 직위가 없으며 고위무민하며 높기는 하지만 밑에 백성이 없으며 저런 거죠. 저기 중대장 뭐 대위만 돼도 쫄병이 한 150명, 200명 되는데 소장 달고서 별 두 개지 소장이요. 별 두 개 달고서 가서 참모하면은 참모지 밑에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지휘관인 사람하고 지휘관 아닌 사람 다르잖아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지휘관이 아니다. 현인이 제 하위 무보라. 아래에서 유능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나. 시동이 유해하니라. 그래서 뭔가 하려고 들면 되는 일이 없어. 그 소리입니다. 지금 얘가 높이 나는 용이니까 지금 용이라서 지금 후회할 일만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하나 잘라서 지금 여기서 정권을 잡은 대세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위고 여기서 일해궁을 만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높으면서 자리가 없고 높으면서 아래 나를 받쳐줄 백성이 없고 또 현명한 사람이 나를 따르질 않아. 아래에서 도와주질 않아. 그래서 뭔가 하면 하는 쪽쪽 잘못될 일만 있다. 잘못될 일만 있다. 네, 이건 돕는다는 소리고 돕지 않는다는 말이고 현인, 이견대인, 대인이 현인이 아래자리에서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러니 뭔가를 하려고 하면 후회만 쌓일 뿐이다. 높아진 용인이 후회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하기를 귀하면서도 직위가 없고 높으면서도 백성이 없으며 어진 신하가 아래에서 도와주지 않으니 이럴 때는 움직이면 후회할 일만 있다. 딱 맞는 소리죠, 그죠? 딱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상구의 자리는 집권자가 아닙니다. 멘토라고 해도 될 겁니다, 아마. 자신은 국사의 자리입니다. 얘를 도와주는 자리인데, 지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바로 얘한테 바로 치키죠. 바로 치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국정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처신입니다. 보좌를 잘 해야 할 위치에서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잘못될 일만 있을 것이다. 이 6조 가운데 현인은 구이와 구오입니다. 구오는 구이를 이끌어주는 자이고 구이는 구오를 받쳐주는 자입니다. 상구는 도와줄 마땅할 내조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인, 얘의 이견대인은 얘고 얘의 이견대인은 얘인데 이 대인이 곧 현인인데 얘는 이런 사람이 내응해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상은 극에 이른 상태에서 나아갈 것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른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경계의 말이다. 지진이 부지태한다. 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이 말입니다. 조용히 계세요. 이제 한 바퀴 설명 끝났습니다. 다시 또 말을 일으켜서 다시 설명합니다. 잠룡무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랫자리에 있다는 말이다. 현룡제전은 때를 버린다. 때를 버린다는 건 뭐냐 하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버린다는 거 버릴 사자입니다. 집사자가 아닙니다. 저거 버릴 사자입니다. 때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인으로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종일건건은 행사야오. 예. 일을 열심히 해보는 때다. 진덕 수업하는 때다. 호각제여는 자시야오.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일이다. 스스로 시험해본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만하면 몸이 단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본다. 잠룡무룡은 그 위가 제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현룡제자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산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예. 종일건건은 예, 일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덕 수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진덕 수업. 덕에 나아가고 그 업에 나아가는 것을 닦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호각제여는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비해서 닦아놓을 실력이 되는지 어쩐지 시험해 보는 일이다. 비룡제천이란 말은 뭐냐?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일이다. 상치하여. 항룡유에는 궁지제야오.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재앙만 남은 때다. 재앙만 남은 때. 예. 요거는 그러니까 다 할 궁자입니다. 다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에 다다랐다. 끝까지 갔다. 궁지제야오. 끝까지 가서 재앙만 그냥 있는 때다. 건원용구는 예. 건원으로 굴을 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건원용구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통치자로서 다스린다는 말이다. 예. 비룡제천이라는 말은 통치자로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항룡유해는 궁극에 달해서 재앙이 있다는 말이고 건원용구는 건계 전체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건계 전체가 그런 걸 이야기한 거다. 이번에는 정치학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는 인사적인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달리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는 인위적인 재앙입니다. 글자풀이입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생기는 재앙입니다. 요즘 인재냐, 천재냐라고 말할 때 조글자는 인재에 해당합니다. 주역을 읽다 보면 저 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소에 다른 데서는 별로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생. 예, 요건 재앙생자입니다. 재앙생자. 재앙제자, 재앙생자 그렇습니다. 예, 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재앙, 우주 대자연의 재앙, 형이상학적인 재앙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많이 쓰지 않는 글자죠. 재는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 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어쩌면 예, 천재냐 인재냐라고 말하는데 예, 천재냐 인재냐라고 말하는데 얘는 예고 얘는 예 인재는 그냥 이 글자고 근데 저런 거 있죠. 수해가 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냐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냐 하고 막 따지잖아요. 그럴 때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요 글자고 하늘에 비를 많이 내리긴 했지만 물꼬를 이쪽으로 틀어대서 뭐 그쪽이 뭐 묻혔다 이러면 이거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쓰는 글자입니다. 거기에 쓰는. 다시 또 틀어서 말을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해요. 다른 관점입니다. 잠룡무룡은 양기잠장이요. 양의 기운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다. 딱 갈무리 되어 있는 때다. 양의 기운이. 현룡제자는 천하문명이요. 예, 천하가 밝게 문체나는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현룡제자는 그러니까 들판에 용이 묻혀 있다가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천하에 드러나 보이는 것. 종일건건은 여시해행이요. 여기서 요거는 요 해자는
요거는 저기 함께 해자입니다. 함께 해. 예, 저기 백년 해로 하자. 함께 늙어 죽다 할 적에 백년 해로만 쓰죠. 요 함께 하는 해자입니다. 함께 하는 해자. 함께 하는 해자. 혹약제여는 건도 내 혁이요. 건해도가 이에 혁신을 하는 것이다. 혁은 저 혁자가 무슨 자냐 하면요. 우리 혁명하잖아요. 그죠? 이 혁자가 하나 있던가? 있구나. 혁자가 이게 가죽입니다. 가죽. 혁명하잖아요. 혁명. 명을 갈아버린답니다. 명을 갈아버린다는 말은 가죽 껍데기를 홀딱 삐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달라지죠. 무슨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저게 혁명이. 근데 저기 혁이 좋은 의미로만 쓰이면 뭐 혁신한다, 뭐 혁명이다, 뭐 이러는데 그 반대편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무시무시한 소리죠. 무시무시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효의 잠룡무룡은 양기가 아직 갈물이 되어 있는 상태다. 초효의 상태를 사람으로 말해보면 10세 미만, 10세 미만으로 아직 성인으로서의 생식 기능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쓸래야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이효의 현룡제전은 천하의 문체가 밝게 드러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대의 생식이 왕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득중을 하였습니다. 이효가 변하면 삼리화가 됩니다. 이효가 변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효가 변하면 여기 음효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태양을 상징하는 괴로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괴로. 이 괴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삼효의 종일건건은 노력한다는 것은 세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때와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 30대의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는 업무를 익혀나가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사효, 혹약제연, 뛰어본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을 시도해본다는 말입니다. 건해도가 새로워진다, 혁신된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할 수 있다. 변혁은 인도에만 해당됩니다. 천도는 항상 합니다. 불변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늘에 돌고 돌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고 늘 같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로 말해보면 박근혜 정권의 백성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백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건도가 변화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태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확실히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아마 올 겁니다. 아직도 변한 게 아니죠. 아직 제가 보기엔 아직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곧 옵니다. 비룡제철은 내이호 천덕이요 항룡유해는 여시해 극이요 천원용구는 내견 천칙이라. 뭐야? 저리가 안 도와도 돼. 하늘을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에 그 위가 하늘의 덕과 같다. 하늘의 덕과 같은 경우다. 항룡유해는 때와 더불어 함께하는 게 극에 이르렀다. 끝까지 갔다. 건원용구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정도 의미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오효에 비룡제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그 덕화가 하늘과 같은 이시에 있다는 말이다. 하늘의 덕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효의 항룡유해는 너무 높아진 용은 후회가 있다라는 말은 이미 때가 지나갔다. 물 건너갔다. 지금 밝혀봐야 뭐 밝혀봐도 그렇고 안 밝혀봐도 그렇고 이미 때는 지났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건괴 전체 이야기는 모두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법칙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돌아드는 것과 같다. 밤가나씩 교대로 돌아드는 것과 같다. 달이 이지러졌다 펴졌다 하는 게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과 같다. 이런 것과 같이 무엇이든 극에 달하면 반전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또 설명. 다시 처음부터 또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괴사를 설명하는 거. 괴사. 건원이 도대체 뭐냐? 건원자는 건의 원이라고 했는데 그 건의 원이 뭔 말이냐? 시형자예요. 비로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정자는 성정예라. 이정이라는 말은 성과 정이다. 건시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언 소리 아니 대의제라 라고 말했습니다. 건이 비로소 처음으로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는 거다. 천하를 이롭게 한다. 불언 소리 아니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으니 자기가 해놓고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는 거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대의제라. 번의 덕이 크기도 하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건원이라는 말은 비로소 형통하는 말이고 이정이라는 말은 성과 정이다. 건은 만물의 처음으로 아름다운 이로움으로 천하를 이롭게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롭게 한 것을 말하지 않으니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생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크도다 위대한 지도자요. 뭐 이런 정도라고 해도 되죠. 지도자라면 지도자요. 하느님이시여 하늘이여 뭐 그래도 됩니다. 원은 마음의 핵심입니다. 크게 될 미천입니다. 임금의 맏아들을 원자라고 합니다. 장차 왕위를 계승할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 원형 이정할 때 인이죠. 인에 의지할 때 인입니다. 같은 거란 소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 성은 파자를 해보면 마음심과 날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마음이라는 게 그게 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인의예지 이게 성이다. 정은 사물에 느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혹은 현상입니다. 곧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성과 기질의 성. 성은 다만 이치이다. 성지시일이라. 기질의 성 역시 다만 이 속에서 나왔다. 만약 이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왔다고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미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 마음이다. 인심 역시 마음이다. 장행거가 말하기를 마음의 성과 정을 통괄한다라고 하고 주자어리에 했는데 이거는 주자어리의 성리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성리설. 신은 비로소 처음으로 뭐 이런 정도 말이고요. 미리 아름다운 이익이라고 말을 하면 말이 어렵습니다. 건이 종자를 뿌려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로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미리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불언 소리, 이롭게 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공시사하지 않는다. 글자에서 이제 야자가 있고요. 문장 끝에 야자가 있고 문장 끝에 의자가 붙어 있는데
얘는 그냥 그렇다 하고서 그냥 딱 단정입니다. 단정. 근데 얘는 그렇다면 그럴 거다. 네가 일을 하면 부자 될 거다. 그럼 결국 안 하면 부자 안 될 거다. 예, 그런 정도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 어조사자는 사전 보고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조사자 그냥 이래놓고 말았잖아요. 어조사의, 어조사야 이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경우의 수가. 사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또 이 어조사 사전 찾아보면 온갖 뜻이 하도 많아서 그걸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들은 그냥 문장 중에서 문장을 통째로 이해하면서 아 이런 경우에 이 글자가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만날 적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비슷한 문장을 만날 때 그때 경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해석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딱딱 찍어서 직역을 하면 말이 이상해. 말이 이상해요. 해놓고 봐도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직역을 한번 하고 그거를 의역을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말로다가 말이 좀 편안해져요. 말이. 그렇습니다. 대제라. 우리말 사투리 전라도 같은 예. 거시기 예.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했어. 여기 경상도로 가면 거시기고 청도 저쪽 서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전 이게 한문이 이게 문어가 아니고 이 구어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장 중에서 첫 글자에 이 말이 붙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 말이 첫 글자에 딱 들어가죠. 그건 말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빠져도 문장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게 말을 할 적에 에 하고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 정도 뜻이에요, 이거. 그 정도 뜻. 공자께서 말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게 제자가 적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렇게 했기도 했지만 이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보면 이 글자가 많이 들어가요. 부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그 당시에 문어다 이게 그러니까 구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